안녕하십니까. 유언공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언이란 만 17세 이상의 유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사망 후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법에 정해진 유언사항에 관하여 엄격한 법적 방식에 따라 혼자서 행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법정 유언사항이란, 유언은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유언할 수 있는 사항은 법에 일일이 규정되어 있어서 법에 정해진 사항만 유언으로서 유효하지, 아무 내용이나 자기 마음대로 유언한다고 다 유언이 아닙니다. 예컨대 돌아가신 분이 남긴 형제간 화목하라든지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라는 등의 남기는 말씀, 유훈이나 시신을 화장하여 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지 등은 따라야 할 도덕적인 부담은 있지만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유언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인정하는 법정 유언사항은 무엇인가요?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상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의 지정이나 위탁, 또 상속재산의 분할 금지, 가족에 관한 사항으로는 친생, 부인, 인지, 미성년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 후견 감독인의 지정, 유언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기타 특별법이 규정하는 유언 사항으로는 신탁을 설정한다든지 유족 보상 수급권자 지정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유언의 종류 중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유언이 바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누구에게 주겠다는 유증, 유언증여라는 것입니다. 즉,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단독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에다가 내 사후에 내 아내에게 4명의 아파트를 물려준다라거나 사후에 자녀에게 내 은행예금 몇억 원을 물려준다 등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사후에 주기로 한 경우가 바로 유증에 해당합니다. 결국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도 그것이 유언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언 중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상속은 차단이 되고 상속은 아예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언자가 지정한 수증자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권리도 일정한 유류분 이외에는 모두 없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유언한다고 해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자기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유언에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라면 유언자의 사망과 그 걸어놓은 조건이 성취한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유언장에 외손주 A가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하면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해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 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고 A가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A가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했더라도 유언자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유증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고 혹시 생전 증여로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는 있겠지요. 만 17세 이상의 정상인은 혼자서 유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언 능력, 즉 유효하게 유언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사람만이 유언할 수 있고 회사나 단체 같은 법인은 유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유언이 유효합니다. 의사 능력, 즉 의사 결정 정신 능력이란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중증 치매자나 정신장애자, 만취자처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치매가 심한 피성년 후견인, 구금치산자죠. 이 피성년 후견인도 의사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때라면 유언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는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의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법적 효력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미 죽어 확인할 길이 없는 유언자의 살아서 유언했을 때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에는 아주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됨이 입증되더라도 무효입니다. 즉 유언은 유언 공증이나 자필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으며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임의적으로 한 유언은 무효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임종의 자리에서 내 재산 네가 다 가져라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은 결코 유언이나 유증이 아니며 혹시 사인증여 형식으로 정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게 진짜 유효한 계약의 성립이었는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전에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놓거나 사전에 유류분권 포기각서를 받아놓는 것도 모두 무효입니다. 유언은 한 번 했다고 해서 묶이는 게 아닙니다. 유언 후 살아있는 동안 경제행위를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예금도 넣었다 뺐다 생활비, 병원비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심지어 전에 한 유언 자체를 철회하고 새로 유언을 하는 등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사유재산권이 보장돼 있고 민법상
유언 자유의 원칙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언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하더라도 비밀리에 할 수 있고 했다가도 철회하면 그만이고 유언했더라도 자기 재산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쥐고 있다가 죽으면 비로소 넘어가는 노년에 자기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법적 장치인 것이지요.